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하는 항해자 밥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재능에 대해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제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잘한다는 것을 재능이라고 정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본 경험, 그리고 뭔가에 몰입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런 재능은 직업을 고를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이런 재능은 어떻게 발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초등학교 교사인지 중학교 교사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용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이 돼야 되고요.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교사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두 가지 재능만 가지고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과 대화할 수 있으려면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행정적인 처리 실력도 요구돼요. 작성해야 될 문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부모님들을 잘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실제로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재능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재능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재능,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주 사용해본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정관념을 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재능은 특출난 무엇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줬던 평범한 능력이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 친구가 자기 친구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서 사용된 재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잘 챙겨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은 어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되지만 실은 사소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재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재능, 그리고 지금까지 공동체에 유익을 줬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발휘된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재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직업에 요구되는 많은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직업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그리고 실제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내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재능,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용했던 재능을 적어보고 여러분이 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을 두세 가지 한번 적어보고 그 직업이 필요한 재능을 한번 쭉 나열해 본 후에 서로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의 재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직업이나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실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할지도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와 임무가 우리의 재능과 연결돼야 되잖아요. 실례로 제 아는 친구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직장에 갔더니요, 계속 전화 받는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직장에 갔는데 계속 인쇄하고 심부름만 하는 일만 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잠깐의 시간 동안 그 일을 해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이 일만 우리에게 시키려고 한다면 어차피 이 회사는 사실 이 친구의 재능을 쓰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우리가 선택한 직업이나 직장에서 잘 발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요, 나중에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다시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 직업을 가지기 전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보고 그 회사나 그 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요, 사실 자신의 재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맞춰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좀 이상적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한 직업이나 직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버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게 정말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나간다면 저는 돈도 분명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이제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재능이 직업을 고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재능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듣고 그리고 보고 생각해 본 거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재능에 대한 생각 중에서도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모인다면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거나 그 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 영상이 올려지고 대답을 정리하는 영상이 올려지기 전에 그 중간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어느 정도 생각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정말 듣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날은요 여러분들이 푹 가족들과 함께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